부시업과 함께하는 시방 문화야 놀자. 벌써 그 10번째 이야기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방송을 할 때마다 계절이 변하게 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겉옷이나 목도리가 두툼해지는 걸 보니 겨울의 손짓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계절을 지나 밥을 나와 같이 가장 많이 먹은 남자와 흔들리며 팔순 어머니의 손톱을 자르다가도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은 가슴속 바람도 가지고 있는 시인 문정희 편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그 처음은요, 겨울이 되면 꼭 한 번쯤은 낭송해보는 시 한계령을 위한 연가로 준비했습니다. 부산시 낭송협회 정영숙 낭송가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한계령을 위한 연가 문정희.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 눈부신 고리.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팔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란이나 꽁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어떠셨나요?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이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된다면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를 텐데요. 그죠? 시에 푹 빠져서 낭송에 빠져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문정희 시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알고 보면 원조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고 시절에 미당 서정주 선생에게 천재 문학 소녀로 인정받고 최초로 시집까지 낸 전국구 스타였으니까요.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남자애들이 너무 쫓아다녀서 힘들었다. 마치 누굴 만나든 사인해줄 기세였다. 얼마나 허폼이 들어가 있었는지 모른다. 대학 1학년 때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전국을 놀래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잔뜩 허폼이 들어가 있으니 어디 글이 써지겠나. 사실 천재 소년이 하는 그런 관심들이 젖은 속옷처럼 몸에 붙어 있었다고. 그래서 고생 많이 했다고요. 그러다 80년대 초반 그는 초등학생이던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2년 남짓한 뉴욕 생활에서 그는 여성학의 이론적 체계를 만났고 자유로운 예술론을 체험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근사한 유학담 같지만 현실은 빈민굴 같은 곳에서 힘겹게 버티면서 평생 흘려야 할 눈물의 상당 분량을 그때 그곳에서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관능이 넘실대는 시를 쓰고 싶어서 그동안 그런 작품을 쓰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답니다. 그래서인지 칠레가 사랑한 민중시인인 파블로 네루다, 현대 환상문학의 대가 보르헤스, 스페인의 대표 시인이자 극작가인 로르카 등 자유롭고 관능 넘치는 스페인어권 작가들에게 많이 끌린다고 하네요. 자, 이쯤에서 시인의 두 번째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부산시 낭송협회 김미선 회원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문정희.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촌수쯤 되는 남자. 내게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논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아차,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 누워 버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나에게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밥도 가장 많이 먹었지만 전쟁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남편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해서 표현하다니요. 무릎을 탁 칩니다. 맞는 말이죠? 낭송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인의 시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장석주는 20세기 한국 문학의 탐험에서 199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문학가로서의 문정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몸을 태아처럼 둥글게 웅크린다. 여자는 점점 작아진다. 여자는 실제를 잃어버리고 헛것으로 떠돈다. 남자들이 지배적 권력을 휘두르는 사회 속에서 여자들은
요령으로 떠돌기 일수다. 문정이의 시는 그 여자들에게 살과 피를 주고 잃어버린 욕망을 되찾아 준다 라고요. 시인의 초기시에 나타나는 관능의 용함은 남성 중심주의의 사회에서 억압에 짓눌려 속에서만 들끓고 있는데요. 아직 누워서 남자를 기다리고 부끄러운 머리채를 이끌며 어둠과 함께 도망치는 수동적 여성성이었지요. 그러면서 시인의 시가 후기로 넘어오면서 관능성 안에서만 화해를 이루던 남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겨우 밀폐된 방에서 꿈틀대던 여성은 세상의 남자들을 향해 오빠라고 부르지요. 시인은 이처럼 세상의 남자들에게 육친성을 부여함으로써 남성의 동물적 공격성과 폭력성을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대성을 희석시키고 여성과 남성이 평화적 공존 관계를 구축하면서 비로소 여성은 유령이 아닌 피와 살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당당하게 되살아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시인의 어조도 천연덕스럽고 푸근하게 바뀌었지요. 이번 10번째 이야기는 사설 없이 오롯이 시인의 이야기로만 풀어봤는데요. 그만큼 문정이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반증이겠지요. 여기서 10번째 이야기는 문을 닫도록 하고요. 부시업과 함께하는 시방 문화야 놀자, 그 11번째 이야기도 문정이 시인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